안녕하세요. 육아의 신 열정만 TV의 열정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자칭 열정 넘치는 열정맘입니다. 오늘은요.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의 이론에 근거한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거는 알고 있으면 굉장히 아이를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라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다중지능 이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다중지능 이론은요, 이전에는 사실 우리들이 IQ 검사만으로 그 아이들이 지능이 높다, 낮다, 이런 것들로 아이의 미래를 판단하고 결정 짓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토대로 그런 결과들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께서 아이들은 8가지 지능이 있는데 그 범주 안에 어느 한 곳이라도 특출나게 아이의 강점, 재능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이론을 발표를 하시게 되십니다. 언어지능, 자연친화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그리고 자기 이해지능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어느 한 가지라도 아이가 재능을 타고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알고 계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내 재능을 보이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언어지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읽어주었을 때 그 내용을 금방금방 기억하고 어떤 단어를 예를 들어 실험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4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쭉 1분 30초 안에 그 단어들을 쭉 보여주고 난 뒤에 딱 1분이 지난 후 다시 그 아이들에게 그때 보았던 단어들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말해보게 하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언어 지능이 높은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끔 하는 실험이 있었고요. 자, 논리수학적 지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수 개념이나 수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뛰어나게 특출나게 금방금방 그 수의 개념을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그런 지능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정하게 규칙대로 그 숫자에서 더해지는 수가 3씩 커지고 1씩 커졌다가 3씩 커졌다가 1씩 커졌다가 이런 숫자들을 쭉 나열해서 이게 어떻게 어떤 수대로 이제 숫자가 높아지는지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논리 수학적 지능이 높다. 그리고 공간 감각적 지능은요. 우리 아이들이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형을 전개도를 보여주고 그걸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린 다음에 다시 이 도형이 어떤 패턴이 그쪽에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맞출 줄 알고, 우리 평소에 여자들이 주차 같은 거 서툴잖아요. 이런 부분도 공간 감각적 지능이 낮다고 볼 수 있고, 어른들이 보통 어떤 집을 이렇게 쭉 집을 보러 다니실 때 구조 같은 거를 한눈에 쫙 스캔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공간 감각적 지능이 좀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음악적 지능 같은 경우는요, 한 번 들었던 음의 높낮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금방금방 캐치하는 친구들, 음악 지능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연 친화적 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 친화적 지능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댄스 같은 것을 한 번만에 몇 번 보고도 굉장히 센스 있게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신체 운동 지능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가 학습된 오늘 분량의 공부를 끝내고 자유 시간을 주실 때요, 우리 아이가 어떤 놀이에 어떤 것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 이거를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게 강점이구나, 우리 아이 재능이 이거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IQ만으로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판단하기보다 정말 이렇게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의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를 지켜보시면 정말 우리 아이가 미래에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때 재능을 보이는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 감각적 지능과 논리 수학적 지능과 신체 운동 지능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교사, 선생님 같은 직업을 가지는 친구들은요. 자, 대인 관계 지능이 좋은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빨리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지능과 논리 수학적 지능,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무래도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겠고 쉽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런 직업을 가지는 분들도 논리 수학적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직업으로 가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0세에서 3세 시기에 저는요, 이런 지능들이 아무래도 골고루 잘 발달될 수 있도록 엄마가 어떻게 언어 자극을 주고 창의력을 발달시켜 줄 수 있게끔 양육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지능들이 골고루 잘 발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태교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증거는 사실 없는데요. 저는 태교도 그래서 엄마들이 보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태담도 들려주시고 그림책도 읽어주시고 나름대로 태교를 하시는 이유가요. 아무래도 엄마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엄마가 마음이 편안해야 태교가 좋은 태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이, 아무래도 좋은 노래를 듣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아무래도 태교를 좀, 아이가 다 청각은 어느 개월수가 지나면 다 들리니까 저는 아무래도 태교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면 분명히 아이의 어떤 발달에 있어서 저는 영향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0세에서 3세 시기가 굉장히 그런 지능들을 다 키워줄 수가 있겠고 어쩌면 다 형성된다고 보여지는 시기라고 굉장히 강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뭔가가 잘 발달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계속 잘하고 잘할수록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뭔가를 빨리 찾을 수가 있겠고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도 쉽게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근데 그때 시기에 굉장히 저는 육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고 계시는 것보다 이런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아이를 양육하시게 되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육아 잊지 마시고 육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